268페이지 보칙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자, 업무 위탁을 보겠습니다. 업무 위탁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교육 위탁입니다. 교육. 원래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란 대학교, 전문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시험은 역시 시험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 따라서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이 있는데 지정승인 요청이 있는데 이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 3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50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있는데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04페이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 못 보니까 504페이지 한번 보세요. 504페이지. 2페이지네. 502페이지 4가 아니고 502페이지네. 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02페이지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기역, 니은 있죠. 이 세 가지가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502페이지,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 비슷한 걸 비교하시고 다시 그러면 269페이지 교과서 269페이지 양가로 3번 이 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동그라미 1번 강사 요건인데요. 동그라미 기억.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니은에 보면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디귿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리얼은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미음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7번에 6개월 42번에 7개월 있죠? 6개월 있죠? 42번에 동그라미 7번 찾았어요? 6개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오늘 42번도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42번에 7번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B업의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3년은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정리해놨고요. 46번에 14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4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강사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을 한 때는 270페이지 4번 절차를 보면은 위탁을 한 때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관보 고시입니다. 일간신문 공고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포상금 제도인데 파파라치 제도,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두고 공인 부동산 관련 포상금은 세 개 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이 있고 세 번째 주택법은 나중에 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포상금 제도. 이게 주택법을 나오면 찾아보려면 그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현행법령에서 주택법 치가지고 맨 밑에 왼쪽에 보면 돋보기처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요. 그 포상금 치면은 주택법 92조가 나올 거예요. 포상금 관련된 조문이 다 떠요. 그래서 일일이 법조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포상금이라는 말 나오면 검색을 한번 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2차 과목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자꾸 검색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죠.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꼭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경우. 오늘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1번만. 근데 어차피 비슷하니까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포상금은 거짓 신고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업, 농업, 축산업, 주거용, 복지시설, 대체토지 취득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요. 주택법에서 보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당하는 사람은 신고당한 사람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에 3천만 원,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10%씩 부과합니다.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50만 원인데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 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보면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받은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포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과태료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을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전액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주택법에서는 딱히 규정은 없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시도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시도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2인 이상이 각각 했다는 말은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어제도 한 건 접수되고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접수하고 이러면 최고 먼저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공소 제기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했다는 것은 일단 포상금 지급 공소 제기는 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는 했기 때문에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다 했습니다. 포상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했고요. 거기 272페이지처럼 이렇게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최근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계산은 하기로 하고 274페이지 수수료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수수료. 수수료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 수수료라는 표현입니다. 수수료. 52번에 보면 첫 번째 응시 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52번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여기 시도조례라고 이 말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52번에 이거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자격증 교부. 처음에 자격증을 줄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 합격하면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한 경우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28,000원이죠. 작년까지는 28,000원입니다. 예, 수수료 다 했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 들어가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거기에 기출문제도 보니까 다음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 거기 문제 보면 275페이지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거 기억이 아니고 맨 위에 거 내야 되고요. 두 번째도 내야 되고 세 번째 휴업은 수수료 낸다는 말 없죠? 휴업, 폐업,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뭐 고용인, 고용신고 이런 거 수수료 낸다는 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격증 처음 합격해가지고 받을 때도 수수료 안 내죠?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는 3개입니다. 다 했습니다. 고유 식별정보, 규제 재검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바로 277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협회 설립의 임의성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27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거 보고 답하시면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O냐고 X냐고 그래 그 말이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X라고 우리 좀 전에 맨 위에 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즉 협회 가입은 자격증만 땄다고 가입 못해요. 하고 싶어도 소속공개사도 못하고 보조원도 못하고 오직 개업공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번 협회 설립 과정입니다. 맨 밑에 협회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앞에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자, 정관 작성인데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 이 600명이 원주에서만 모두 다 참석하면 안 되고요. 600명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서울특별시 빠져나갔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빼면 15개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기출문제의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3번 279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서 양가로 4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는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인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의 구성인데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때에는입니다. 14회 시험에 설치한 대신에 설치할 해서 X로 출제되었습니다.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즉 사후 신고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4회. 14회 이거는 출제인도 잘못 출제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때까지 시험 본 중에서 가정답하고 본정답이 바뀐 문제예요. 이게 유일하게 이 문제가 14회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가정답 발표했다가 나중에 가정답에는 4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본정답 발표할 때 3번으로 바뀐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고. 이 문제가 이게 복수정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답으로 한 거예요. 그때 잘못 출제인들이 모르니까 현업에 안 있어 봤으니까 협회 회원만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것도 X인데 그 법에는 그런 말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은 설치할 때 이걸 맞는 걸로 출제를 했다가 이게 틀렸다고 본정답에서 바꿨다고요. 가정답에는 이걸 맞다고 했다가 본정답에서는 X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은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죠.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입니다. 사전 절차인지 사후 절차인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협회의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 지도 감독인데 5번에 동그라미 1번. 오직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합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동그라미 3번.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와 공무원증을 함께 내보여야 한다. 함께인데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을 내보이면 족하다, 만족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4번. 협회가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거짓보고나 거짓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위반했을 때 처벌이. 그 다음에 5번 협회의 보고 의무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하는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다음은 281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수탁 업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만 고유 업무입니다. 282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그 교육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업무 위탁 아까 저기 적어놨었잖아요. 이게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게 교육도 위탁할 수 있고 시험 업무도 위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수탁 업무가 되겠죠.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 시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위탁 업무라고요. 위탁, 수탁이 정반대말인데 시험에는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결론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무고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건 수타근무 또는 위타근무다 이 말입니다.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타근무,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타근무, 받을 숫자죠. 2번 공제사업입니다. 이 협회에서 출제되면 공제사업이 잘 출제됩니다. 협회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라는 게 뭐냐면 공동으로 돈 내가지고 한 사람 손해가 입으면 도와주는 제도죠. 보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인택시 공제 이런 것처럼. 자, 공제는 동그라미 2번 상호부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승인 못 받으면 처벌규정은 없다 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공제규정 제정해서 승인 못 받으면 공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규정은 없죠. 마찬가지 협회 설립 인가 못 받아도 처벌규정 없어요. 인가 못 받으면 협회 운영 못 하고요. 마찬가지 우리 중개 실무교육 안 받아도 처벌규정 없죠. 왜?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개업하려면 받아야 되는 거지 처벌규정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사업 규정에서 정해야 될 내용 283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X로 출제됐어요.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공제료를 얼마 내냐 하면 1억 가입해야 되는데 1억 가입하면 19만 8천 원 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면 협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10만 5천 명에 받으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협회에서 받는 공제료 총액은 1인당 19만 8천 원 1년에 내면 200억에서 20%는 책임준비금으로 20%가 아니라 20억 즉 10% 100분의 10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책임준비금으로 100분의 10%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회계관리인데 옛날에는 막 섞어놓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썼는데 지금은 이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0% 적립한 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협회는 무조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양가로 7번 284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조사 또는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285페이지 양가로 9번 재무 건전성 유지입니다. 거기에 파란 박스 안에 시행령 35조 3의 1항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1호에 보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이게 출제됐다고요. 100분의 100, 이 표현이 100분의 100이 뭐냐면 100%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협회에서 200억을 공제료를 받았는데 100분의 10 이상만 적립하면 되니까 200억을 적립했어요. 근데 손해배상이 작년에 60억이 나갔어요. 그럼 책임준비금 이것밖에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안 되고, 달라 하면 다 줄 수 있을 만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준비금은 10%이지만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자, 그 다음에 286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법률구조공단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가 이런 한 말을 잘 모르면 아까 말했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 찾아가지고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이름은 말하잖아요. 그 법에 가가지고 위원회 이렇게 치보면 나오겠죠. 위원회라는 말 들어가는 법조문이 다 나온다고요. 공부하는 요령이. 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번에 1번 맨 밑 뒤에 보면 19명 이내입니다. 근데 19명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그 박스 안에 파란 박스 2항에 보면은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입니다. 2호가 협회 회장, 3호가 협회 임원입니다. 자, 그러면 총 임원이 위원회 위원이 19명인데 이 중에서 가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3분의 1이면 19명의 3분의 1이면 이게 아마 6.2명이나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미만이기 때문에 6명 이하여야 한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협회에서는 옛날에 우리 공제금이 보정 설정이 5천만 원인데 지금 1억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 협회에서는 1억을 또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올리면 왜 올리냐 물어보면 국민들 재산권 보호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도 맞긴 한데 실제로는 공제료 많이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19만 8천 원 받는데 만약 2억으로 2배 올리면 거의 40만 원 가까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고 있길래 맨날 적자라고 징징거리고 더 올려달라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외부위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이야기. 내부위원은 6명밖에 안 되고 외부위원을 10명 이상 위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협회 마음대로 돈 못 쓰겠죠? 운영위원회에서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메뉴의 답번에 보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시험에 현직 금융기관 임원도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옵니다. 오로 출제됐습니다. 100점을 안 주려고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문제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두 문제는.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에 역사 시험에서 고구려 시대 역사를 3년 단위로 그 역사책 순서를 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그거는 지금 700년 전에 일어난 일 1년 단위로 다 암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 거는 떨어지라고 내고 대학 교수도 못 풀어요. 그 역사학과 교수도 그런 거 연도 외우진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험도 한두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거의 85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런 거는 틀려야 돼. 그렇게 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낸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공인계사법에 2문제는 그렇게 안 배운 걸 냈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90%는 적중합니다. 4문제 정도는 적중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이드에 있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100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답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41번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10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이 숫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41번에 10번에 있습니까? 41번에 10번 찾아가 밑줄 좀 치놓으세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동그라미 3번 2항 3호 및 4호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하고 협회회장 빼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공무원이나 협회장은 그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거죠. 중임하는 거하고 연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동대표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못해요. 다시는 영원히 동대표 한 번만 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요즘 동대표 하려고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번 다시 못하니까. 여기 동대표가 옛날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요. 대표, 회장이. 왜냐면 예를 들면 오래된 거 장기수선 충당금 받아가지고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할 때 업체 선정할 때 뇌물 받고 하고 이런 게 많았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비리를 건절하려고 중임할 수 없다. 다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연임은 연속해서만 못하죠. 연속해서만 못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김태훈과 이태훈과 경남도지사 3번밖에 못하거든. 원래 시도의사.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될 수 있죠. 푸틴도 했잖아요. 그렇게 연임은 연속해서 못한다는 이야기.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한 번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 연달아 4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궐선거, 보궐위원회는 항상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에도 다시 임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다. 호선이라는 말은 왜 그 한자를 보면 상호간에 선출한다 이 말이에요. 19명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뽑는다고요. 상호간에. 콩클럽에 교황 선출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게 호선입니다.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한 것도 다 했습니다. 협회. 한 문제 정도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행정처분은 290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